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예우입니다. 자, 내일이 바로 선거날입니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진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일 꼭 투표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투자 역시 제가 봤을 땐 계속되는 행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흐름 보여드려야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보시면서 그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시청해 주신다면 그에 보답하는 더 신뢰도 높은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가득 준비해뒀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화 주실 번호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가능한 번호죠. 02-2077-6330번으로 문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나왔습니다. 굉장히 명랑한 목소리로 또 속 시원하게 전략 세워주실 분 오셨는데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또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일단 오셨으니까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요, 강북과 강남을 놓고 강북이 아무래도 좀 싸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대답을 주신다면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각 지역이 1등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강남이 낫다, 강북이 낫다. 뭐 강남의 전세 가격으로 사느니 강북에 살겠다. 이거는 이제 투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주 만족도가 높을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기서 구분이 주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강남보다 강남의 전세가보다 나는 강북에 집을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그 차이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그 맥락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상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상담건이 들어온다면 그 특성에 맞게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믿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들의 전화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저는 네, 서초동 그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네, 그 40평대 나홀로 아파트에 네네, 4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투자 목적으로 네, 강동역에 있는 강동 팰리스 네, 그 36평형을 네, 분양받았어요. 네네. 예, 근데 앞으로의 그 강동 팰리스의 그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물건 중에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네.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초동의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확한 네. 아파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예, 금호 어울림입니다. 금호 어울림 아파트요. 네. 네, 이름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현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투자 목적으로 이 천호동 쪽에 있는 강동 팰리스를 분양받으신 상황이시고요. 네. 네, 어떤 게 나을지 그리고 강동 팰리스의 미래 가치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겨드릴게요.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 지금 2017년도 입주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동역 있는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궁금증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곳에서 워낙 그 뭐 삼성 쪽 연결해가지고 좋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분양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물건이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빨간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강동역이 지금 바로 근처에 있죠?
뭐 이렇게 지금 빨간 거 가려져 여기가 제가 표시하는 곳이 강동역이고 뭐 이 강동역 전철역으로 나왔을 때 지하도로 이 지금 그 강동 팰리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지금 사용하기 좋게 지어지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다 어린이집도 짓고 그리고 뭐 병원 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딱 보기에는 이 하나만 보기에는 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냥 건물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바로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매가가 이쪽 지역에서는 1,400대 지금 뭐 1,490만 원대죠. 59제곱미터짜리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봤을 때 장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이라는 것이 좀 조금 커요. 좀 어떻게 보자면 첫 번째로 들자면은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그 사실은 술집도 좀 많은 편이고 이쪽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파트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공급에 대한 희소성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 지금 현재 그 하남미사라든가 고덕시형 그리고 주공 2, 3단지 둔촌중옥 이런 재건축들이 지금 신규 아파트로 공급 예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물건에 대한 초이스가 조금 뒤로 밀릴 성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철호동 강동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400대에서 분양가 뭐 2천만 원 이상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신축이라는 거를 개념을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떤 곳은 1년에서 5년까지 신축으로 주변 공급에 따라서 쳐주는 곳이 있고 1년에서 3년 쳐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하남 쪽도 그렇고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신축으로 둘 수 있다 치면은 한 3년 후에는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서초동 금호 어울림 같은데 맞죠? 네. 네네. 지금 표시를 지금 제가 해드린 요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고 세대수가 한 64세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우선은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이쪽 자체가. 그러니까 살기도 좋지만 지금 뭐 가격대도 평당 한 1,700대 가요. 그러면서 전세도 한 70%대 가고 있다는 것은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근데 가격이 특별히 더 많이 올라갈 일은 없는데 떨어질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에 거주를 좀 목적으로 만족을 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받으신 철호동의 물건을 지금 한 3년 정도 있다가 입주 후 3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 지역적으로 입지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을 한 가지 들어주셨고요. 또 주변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천호동의 강동 팰리스는 3년 정도 후쯤에 매도해보자. 그리 오래 가져갈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셨어요. 네,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계시다가 또 투자처 다른 곳 한번 찾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화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목소리 힘이 없게 전화를 끊으셨지만 다음 투자처에서는 또 큰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네. 광고는 뭐 유통 뭐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막 교육이다 뭐다 되게 좋게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주변에 이용주점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학거리도 조금 아직까지는 먼 상태고 안에 이제 어린이집을 하지만 그 입주돼 있는 입주민을 내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순서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산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나 모든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네.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네. 근데 이 지역의 랜드마크 한동안은 랜드마크일 것만은 분명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을 때쯤에 바람 타서 살짝 나와보자라는 전략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도 전화 연결해서 상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아, 예. 제가 저기 강진구 구이동에요. 네네.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앞으로 전망이나 뭐 이런 게 어떤지 좀 궁금해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네, 궁금하거든요.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도 보면서 얘기하려고요. 번지수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아, 79에 5번지요. 79에 5번지요. 예. 네, 시청자님 밝게 전화 주셔서요. 제가 다 기운이 예. 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전략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예,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네네. 네. 아, 우리 전화 주신 분의 물건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실 때, 주저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지금 제가 파랗게 네. 표시한 곳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인데, 뭐 예. 전철역하고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일단은 뭐 강남과의 거리도 봤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 건국대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뭐 살기는 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어요. 뭐, 예. 어린이대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게 좋은데, 예. 이쪽 지역이 이렇게 좋은 만큼 실내 신축에 대한 공급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빌라에 대한 신축을 많이 짓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신축으로 자꾸 이전해가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아, 양극화 예.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을 초이스를 많이 하거든요. 기왕이면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신축을 구입하겠다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계속 뭐 올라간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 이쪽 지역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 지역,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당동이다 이런 곳은 사실 공급할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내가 더 지어서 공급할 물건이 있어야 수요층을 소비를 할 텐데 수요층을 네. 소비할 만한 토지가 없는 곳이 사실은 희소가치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공급할 땅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 예. 지도를 좀 살짝 보시면 이쪽 예. 지역에서 임차라든가 수요에 대한 1등은 건국대학교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파랗게 표시하는 이 지역도 임차가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것보다는 2등이에요. 근데 이쪽은 네. 천에 한 70만 원, 한 전용 6평, 7평에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러니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이쪽에 그 군자역 방향은 임차가가 더 낮은 성향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소비 수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네. 투룸, 쓰리룸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없다. 그건 뭐냐면 토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의 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그 전세를 주셨거나 만약에 월세를 주셨거나 했다면 예. 그 만기 시점에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조금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곳으로 점핑 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역시나 수요 예. 공급에서 벗어날 수는 없나 봐요. 일단 예. 지역 자체로는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급 또한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에 맞춰지는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들고 전화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일로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네, 여기는 수원인데요. 네네. 네, 수원 권선동에요. 네. 현대 아이파크 시티 3차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8월달에 입주하는 건데요. 네네. 그거 저거 투자하면 좀 괜찮겠는가 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걸 분양받고 31평인데요. 싶으셔가지고요. 예, 예. 아직 하신 건 아니시죠? 지금 그걸 해놨는데 계약은 했는데요. 네. 다른 사람한테 지금 넘겨줄까 아니면 그걸 가지실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계약 전에 전화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요. 어떤 답변이 들려올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여기 수원에 네네네. 곤선동에 현대 아이파크 3차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31평인데요. 네. 내년에 8월에 입주하는 건데요. 그거를 네. 지금 분양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예. 계약을 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예, 예. 그걸 그대로 좀 가지실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까 좀 싶어서 어떻게 가지시면 좀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은지. 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지도 잠시 보겠어요. 자,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물건이 여기 주변에 있고요. 지금 파랗게 표시하는 곳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지금 이제 이쪽은 권선구 택지지구에서 아이파크 시티 단지인데 여기가 4,500세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1, 2, 3, 4 단지는 3,300세대로서 2011년도에 이미 입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5, 6단지가 2015년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1,200세대가 이제 입주 예정인 거죠. 주변에 예. 보시게 되면은 수원역도 있고, 뭐 터미널, 수원버스 터미널 수원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런 위쪽으로 삼성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양극화에 의해서 신축으로 다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선호도도 네. 상당히 높고, 약간 이제 평형도 대형 평형이라서 1, 2, 3, 4 단지가 다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부촌 이미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동탄이기 신도시로 지금 밑에쯤에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동탄이기 신도시로 수요층을 상당히 많이 빼앗긴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2등 지역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 가치를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이 물건에 대해서 시세 가치를 지금 노린다 그러신다 그러면은 20평형대를 지금 초이스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본인이 20평형을 하기에는 너무 좁다 나는 살기가, 그러면은 30평대를 전세 사시면서 20평대를 지금 20평대도 전세를 주는 거죠.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주서 그 금액 가지고 본인은 30평대 살고 있다가 20평대에 프리미엄이 뛰었을 때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수익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년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럼 일단 시세 차익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대신에 이제 25평대로 가라.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실구입자들이 많으니까. 네, 시청자님 이해되셨어요? 예, 예, 예. 네, 그 만족스러운 현재 네. 32평을 지금 해놨거든요. 30. 네. 아, 그럼 이게 예. 중간에 변경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안 돼요. 25평. 예. 아이고. 안 네. 되지. 4,5평은 다 나갔고요. 예. 네.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한테 한번 넘기신다던가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네. 이제 1, 2, 4,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지금 30평에서 80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평형이 적은 거예요. 네. 오히려 희소 가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이스를 할 때 신축으로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형 시장이 2016년경까지 가기 때문에 소형의 초이스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리고 30평형대에 대한 것보다는 25평대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많이 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지역 자체의 특성도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차익을 노린다 그러면은 이제 20평형대를 초이스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거주해도 괜찮다 그러면 30평대도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손바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액션을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도하시고 네. 20평대로 살 수 있으면. 네, 시청자님 네. 한번 맞춤형 전략으로 짜 보시고요. 추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후에 따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쑥스럽다고 방송상에 전화 연결 못 해주신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간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64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요즘 원룸주택은 공급 포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투룸주택은 투자 전망이 어떤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네요. 원룸이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이제 공급 과잉인 곳으로 예를 들자면, 네. 자, 원룸이라 그러면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 2016년경에 지금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을 거기다 미리 해버린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없는데 공급은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은 개발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원룸 같은 경우 개발지에다가 지금 이제 허가가 신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 계획이 있는 곳에 토지에 개발이 밑바탕이 돼 있는 곳에는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니라 살라 그래도 물건이 없다.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은 이제 사지 못하고 투룸을 사게 되는데 원룸 시장은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5년 후에 희소 가치를 충분히 발휘를 해서 프리미엄이 상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천 투자에 30만 원씩 수익 나오는 물건은 원룸이 대세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할 게 없다 보니까 투룸 시장이라고 뉴스나 이런 곳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공시 가격 3억짜리가 앞으로는 전세에 대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룸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원룸에 대한 공급이 뭐 과잉이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지역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발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엉뚱한 곳에 지은 곳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나 고시원이나 뭐 이런 게 잘 되는 곳의 원룸은 포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개발지이면서 앞으로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월급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희소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투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투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투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지금 현재 세테크를 보자 그러면 3억 이하짜리 공시가격 이하짜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10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투자 금액 한 3천, 4천에 전세 1억, 9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평균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수요층이 투룸 같은 경우 2억 3천에서 5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수요층이 1억 9천에서 2억 전세를 맞춰주는 곳에 가야 거기 소비 수준이 맞아요. 네, 수요층도 많이 있고 그런 기준들은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방송상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곳에 투룸을 만약에 구입을 하셨을 때는 네, 희소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시게 되면 3억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억짜리 아파트를 사셨을 때 1억 내기가 어려운데 3천 투자에 1,000만 원의 수익을 3년에서 5년 사이에 낸다 그러면 3억 투자에 1억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룸에 대한 기준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최소한 11평에서 13평 이상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대 넘지 않는 걸. 물론 지역에 따라 특수한 지역은 2억 5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차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거기에 1억 9천에서 2억 넘어가는 곳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급할 땅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뭔가 예, 조건 예. 되게 많은 많죠. 것 같아요. 예, 예. 이 시시각각 또 지역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별로 정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모든 걸 얘기해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죠. 방송 외적인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인지 무료 세미나 소식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6월 7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02797-0300번 예약 접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불안 극복 비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 다루시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호경기나 불경기나 저희 사무실 상당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호경기 때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따로 있고 불경기 때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따로 있는데 이제 부동산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불경기 때 산 금액 물건들이 사실은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대나 선진화 방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딱 죽었지만 그 죽은 시장에서 진짜 구입하신 분들이 바로 6, 7월, 8월 되면은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늦지 않으니까 네. 지금 액션을 취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세미나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언제나 투자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타이밍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고요. 또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02-2077-6330번으로 전화 한 통 더 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상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요즘 분양시장의 트렌드는 알파룸과 포베이입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한 구조인데요. 특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임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방 옆으로 마련된 작은 공간. 드레스룸 정도로만 사용되던 이 공간은 서비스 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이 합쳐져 또 하나의 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투리 공간으로 실용성이 떨어졌던 알파룸이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 부엌 등 다양한 공간에 마련된 알파룸은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여러 용도의 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들 셋 있으면 여기에서 방을 하나 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포베이 구조도 알파룸과 함께 분양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포베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방과 거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 방 3개와 거실이 남향을 향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햇빛이 잘 들고요. 거실과 방 3개 모두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다른 구조에 비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분양시장. 알파룸과 포베이 같은 실용적 구조 설계가 분양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전국의 전셋값이 63개월 연속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매달 상승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86년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6.4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큰 행사가 예정된 이번 달에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3만 7천여 가구의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이번 달 전국 55곳 3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2만 4천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분양 실적 2만 8천여 가구보다는 17% 감소했지만 월별로는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수도권의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도권 민간 택지의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2008년 전매 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시간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죠. 일단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타이밍에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각가지 정보도 소개해 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022077-6393번으로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경쾌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자, 먼저 키워드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철문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예, 새로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그 교통의 중심, 상권, 문화의 중심지라 불릴 수 있는 중구 장충동입니다. 이 지역은 뭐 족발집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장사가 잘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오늘은 먹는 걸 잊어버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 고급 주거 단지에
전용이 넓은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충동 쪽으로 잠시 후에 가서 구체적인 대화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김하나 소장님께 여쭤봐야겠죠.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올 들어서 지금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네.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명예퇴직하고 나서 직접적인 이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어떤 기술이나 또 그런 배울 시간도 없었고요. 또한 뭐 어떤 사회 경험으로서 뭐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투자이면서 다음에 단기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양재동 다세대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물, 첫 번째 매물이죠. 네.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충동과 양재동 그리고 동탄 2기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세 곳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샅샅이 한번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느 지역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 일반 산업단지 상가입니다. 2014년 8월에 준공 예정이죠. 5층 건물 중 1층에 자리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4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9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탄 2기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 상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장점은 무엇인지 듣고 한번 갈게요. 일단 수익성이 받쳐주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 수익률이 2%에서 3% 많이 높다고 해봤자 약 4%를 그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을 받지 않고 7.7% 거의 8%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한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11.4%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바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 시세 대비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인데요. 본 매물은 1,600만 원대에 나온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임대 수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니스탑으로 지금 매물이 임대차 계약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 웬만한 그 회사 다니는 연봉이라고도 연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단기 차익이 가능한 이유가요.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2천만 원대인데 본 매물은 1,000만 원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횡해요. 가면은 지금 횡한데요. 네. 일반 산업단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근생 건물이 60만 평 대지 위에 16개 건물밖에 들어서지가 않거든요. 산업단지 안에 이제 근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제는 완공이 되는 시점 8월 이후부터는요. 근생 편의시설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익성뿐만 아니라 단기 차익도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격 메리트를 짚어주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입지 여건 어떤 게 눈에 띄나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그 동탄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도로망이 잘 발달돼 네. 있거든요. 뭐 밑으로는 충청도하고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나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 JC, 동탄 JC가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데요. 특히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차량으로 5분 정도 이동을 하면 동탄 2신도시에 수서발 KTX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 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교통도 발달하는 지역으로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점이 뭐냐? 바로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우후죽순이 있던 산업단지를 9,60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대 경제적 효율성으로 해서 묶어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이다. 지금 같은 경우 근생이 16개 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층 상가의 1층 코너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언급해 주신다면요. 뭐 동탄 1신도시는 2000년 그러니까 중반 2004년 정도에 분양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탄 2신도시는 동탄 1신도시가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가격에 맞춰서 네. 저렴하게 아파트 가격을 분양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유도 있지만은요. 모두 이 신도시에 바로 성공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자족도시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 동탄 이 신도시는 이 60만 평의 일반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자족도시가 가능했고 또한 분양가가 저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KTX까지 더해지는 그런 장점들만 모아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분양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족도시라는 강점에 KTX라는 교통호재가 더해진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일단 도로망도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가라고 하셨는데 상가 내부가 또 어떤 식으로 꾸려질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8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거의 그 건물 자체가 거의 다 올라간 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1층에 위치했는데요. 층고가 4.2m 이상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 10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101호 같은 경우는 편의점으로 계약이 완료됐고요. 2호와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알파문구센터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왔다 갔다고 하거든요. 네. 4호, 5호, 6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이게 동글동글 이렇게 있는 외제차 그 전시장으로 지금 이 아우디가 생각이 안 네네네. 났습니다. 아우디 전시장으로 지금 그 한번 검토 중에 있는 그 매물이고요. 또한 그 옆에 끝에 부분 같은 경우는 카페 베네에서 이미 임대차와 그 분양이 완료된 만큼 사업성은 어느 정도 검토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라던가 커피숍 그리고 임대차 그것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가에 투자했을 때, 이 상가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투자 메리트 어떤 거 꼽아볼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만 평 부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모두 200개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150업체밖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상주 일원이 2만 명이 예상되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모두 근생 건물이 16개도 그러니까 대지 평수로 해서 200평에서 250평, 300평까지 이렇게 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산업단지 수 대비 1%도 되지 않는 근생 시설 비율 때문에 희소 가치가 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들어오는 편의 시설에 대한 그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본 매물을 매입하시는 분들께는 안정적인 공실률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소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이야기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5억대예요. 5억대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물 이 코너 자체가 저렴하지 않으면은 위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코너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 가격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보증금 지금 현재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이 임대차가 결정이 되었고요. 대출을 이용하면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이율은 3.7에서 4.2%까지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평균적으로 대출 없이는 월 250만 원 그러니까 연수익률 7.7% 그다음에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11.4%를 올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비율 자체가 1% 미만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상가 매물 정보였습니다. 매매가 4억 4천만 원이었고요. 이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연간 수익률 11% 정도, 대출 없이는 7.7% 정도 예상된다라고 가격 메리트도 짚어주셨네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 이어갑니다.
네, 동탄 쪽의 상가 매물 정보를 확인했죠. 이어서 또 다른 정보도 연이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02-2077-6393번으로 오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철문 이사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장충동 쪽으로 가봅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동대 있고요. 그리고 2호선, 4호선, 5호선 지나가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중 3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금액 넘겨보시죠. 매매 금액은 2억 3,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장충동입니다. 앞서 족발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장충동 하면 족발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거 말고 요거 기억하지 않은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 장충동이 교통의 요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인근 지역에 4개의 교차로마다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5개입니다.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교통이 많이 거밀처럼 겹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인근 지역의 지하철역을 4분에서 7분 정도 이용이 가능한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상권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명동, 남대문, 그리고 종로 상권을 거쳐 핵심 지역인 동대문 상권을 바로 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또 고급 임대 수요죠. 뭐 강화문이라든지 시청 주변에 고급 공무원이라든지 업무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장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 주거 단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본 매물이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오너들이 사옥으로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땅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이 고급 주거 단지에서는 실제로 투룸, 소형으로 상당히 희소 가치가 높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금액이 2억 초반대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이 2,800만 원 소액으로서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임대 소득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동대문 상권의 디자이너들의 고급 그 수익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소득이 창출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 정보를 소개해 드릴 때 2, 3, 4, 5호선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포함한 입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교통적인 부분이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문화, 상권, 특히 이제 녹지단지가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그 지하철 노선으로 인해서 용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도심권, 그리고 왕십리 주변 지역까지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동호대교를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분 이내에 압구정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인근에 올림픽대교나 한남대교,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까지 녹지축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상단에 보면 청계천부터 시작해서요. 장충당 공원, 그리고 인근 지역의 남산, 한강변 시민공원, 그리고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문화시설이 상당히 뛰어나죠. 충무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 메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보면은 국립극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 혜택도 상당히 탁월하다.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은 쇼핑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밀레오르라든지 동대문 상권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 같은 외국인 수요가 상당히 뛰어나면서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그리고 인근 지역의 다양한 그 멀티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이 멀티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이쪽 지역 하면 많이들 패션 관련해서를 떠올리거든요. 네. 개발 부분에서도 이런 쪽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최근에 오픈한 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뭐 공원 시설과 상권,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20년간 이 공원 분화나 이런 그 주변에 부가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3조 원대의 그 고용이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롯데 PT몰이 인근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이 동대문 시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예전에 동대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상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뭐 매출액이 15조
15조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매출의 형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권의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더불어서 배후 지역에 또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청구라든지 약수, 이 신당 주변에 굉장히 그 실러머가 돼 있는데 이 주변 지역에 개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이주수에 따라서 실제로 임대차 수익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형성된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저희가 쭉 한번 둘러봤고요. 구체적으로 이 매물 정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특징 어떻게 될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에요. 예, 지금 현재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 현재 3층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현장의 입지가 교통적인 여건이 상당히 뛰어나면서 본 매물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고급 주거단지에 입지에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차 수요를 동대문 인근의 그 패션 디자이너들의 수요에 맞춰서 펀앤 컬러 그런 형식으로 건물의 색상을 많이 가미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꾸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CCTV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노약층 3층이 되겠습니다. 3층에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실질적으로 발코니까지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또 서비스 면적으로 3평 정도의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가격 메리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매물이 그 고급 주거단지 입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매매 금액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차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1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4,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실질적으로 약 4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대 소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 그 자금이 약간 부족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 매물이 2억 3,800인데요. 전세로 할 경우 약 2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2,8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매년 이 지역은 전세가가 2천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년 후에는 자기 자금을 안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 투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까지 겸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권과 공공기관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부분에 대해서 풍부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고요. 풀옵션 매물 정보였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률 10%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중구 장충동 정보 확인해 봤고요. 다음 정보 이어갑니다. 네, 세 번째 정보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의 또 다른 정보입니다. 화면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중역에서 도보 5분 내지는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9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방 2개, 욕실 하나의 매물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양재동 쪽으로 왔습니다. 사실 양재동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거는 워낙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뭐 하회단지, 양재천 이런 거거든요. 저번 주에는요. 지금 요즘 그 TV 광고에 자주 네. 나오는데요. AT센터가 있어요. AT센터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코스프레라든지 만화의 주인공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하고 주말에 딱 길거리를 완전 점령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화를 한 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그 운영도 하지만은 또 결혼 문화 뭐 박람회처럼 그런 박람회도 많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양재동이 교통이 편리한 대신에 거기 그런 그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박람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입 인구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도로망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직주 근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성입니다. 임대 수익성이기 때문에 그 임대 수익을 맞추기 위한 그 직주 근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바로 대기업 있죠. 현대, 기아, LG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보 3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대한진흥무역센터, 그다음에 AT센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요즘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에 따른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네. 늦게 끝나요, 일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임대 수요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큰 포인트를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주 근접에 따른 수요 부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주변의 입지 가장 매력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으면서 강남권에 있으면서도 녹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선적으로 본 매물 양재 2동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은요, 청계산, 구룡산, 대모산, 그다음에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양재천까지 모두 공원, 그다음에 천, 네. 산을 모두 끼고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트코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옆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그런 이동을 많이 하는 영업직 사원들도 많이 네. 거주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망이 갖춰져 있고 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과 인접하다라는 점, 주변의 자연환경도 녹지도 풍부하다는 점으로 저희가 추각해서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일단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쪽 지역으로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R&D 센터 가 지금 막 270여 개 업체가 모여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바로 인근에 우면 그 보금자리 내입니다. 삼성 R&D 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내년 5월 완공 목표에 있습니다. 모두 2만 명이 상주할 정도로 큰 공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그 R&D 센터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그 집가 수준이라든지 임대료 수준이 향상될 것은 뭐 불보듯 뻔하고요. 본 매물 자체가 바로 양재동, 그다음에 개포동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포주공 이주 수요 약 12,000세대의 그 이주 수요 혜택도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R&D 센터 입주 예정에 따른 수혜와 함께 또 개포지구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룸 매물인데요. 실거주 매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양재 2동에서 네. 가장 가장 잘 지어지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정성 면에서는요, 아파트처럼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CIP를 지금 48개를 박았거든요. 그 네. 정도로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했고요. 또한 단열재 같은 경우도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요. 우레탄을 쓰고 있습니다. 불에 3초 이내에 꺼지는 단열재를 또 쓰고 있고요. 또한 겉에 보면은 대리석으로 입체감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냥 입체적 같은 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입체면까지 하고요. 또한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 지붕으로 쓰여질 예정이기 때문에 양재 2동에서는 오늘 이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특이한 집으로, 그리고 멋있는 집으로 짓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예정이고요. 투룸 구조인데요. 투룸이 그냥 투룸이 아닙니다. 그냥 방방만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실 따로 있고요. 디귿자 모양의 주방이 따로,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그 주방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방 2개가 너비가 3.5m 이상이고 하나는 3.3m 이상이기 때문에 방도 역시 넉넉한 큰 사이즈고요. 또한 가로 길이, 그러니까 거실의 가로 길이 이상도 2.8m 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는 투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메리트 어떤 걸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2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2층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을 1,000만 원 정도 낮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이 예상되어지고요. 지금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5만 원이 예상되어집니다. 대출 가능액은 저는 작게 잡겠습니다. 대출 가능액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투자 시는 3천만 원, 월세 투자 시에는 6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2부 시간 3가지 매물 정보로 알차게 한번 꾸려드렸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전화 주실 분들요. 02-2077-6393번으로 오늘은 이번호로 연락 주셔서 궁금한 점 다 여쭤보시고 궁금증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은요.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었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